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류호진 이성희의 만담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인 류호진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 봐도 참 새로운데요. 뭐가요? 뭐가? 우리 저 류호진 대표를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좀 날씨가 추운데도 예. 변치 않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예. 것도 우리 시청자들에 대한 아유, 그럼요. 그는 예의죠. 의무입니다. 의무. 네. 방송인이 아프면 안 돼요. 예. 그거 큰일 납니다. 진짜 알죠? 예, 압니다. 아시죠? 자, 방송인은 혼자 아프면 안 되고 국민과 같이 아파야죠. 네. 영원입니다. 방송인은 아파도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몸 관리를,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예. 자,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12월 2일인가요? 1일? 2일. 2일이죠. 12월. 디트뉴스가 거의 같이 하죠. 공동 주최더라고요. 예, 디트뉴스하고 대덕구청하고 수장공사하고 해서 대청호 마라톤 벌써 14회째입니다. 지난번에 무슨 축구대도 한번 열어서 제가 이 언론사가 이런 거 하는 게 쉽지 않은데라고 했는데 저희 회사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체육에 우리가 후원하고 지금 같은 이런 마라톤 대회도 우리가 같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즐길 수 있게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류호진 대표가 이 대표 취임하고 나서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아이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역사회와 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왜냐면 참가할 분도 있고. 네, 우선은 3,862분인가가 우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청호 마라톤 대회는 참가 신청을 한 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안 되겠네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참가 신청한 사람들은 우선 기념티를 주니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뛰고 싶다. 그건 와도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기념티와 이런 거 공식적이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공식 기록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거. 이 배번을 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번을 받지 못하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11월 2일이면은 말입니다. 이 마라톤계에서는 마지막 혹한기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외에서 뛰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 마지막으로 한번 뛰고 싶다. 아니, 이 죽은 사람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줍니까? 그래서 와도 된다. 그렇지. 오셔도 좋고. 어디로 가면 돼요? 출발 장소. 대청댐 잔디광장. 전통적으로 거기서 하는데, 이 대청댐 잔디광장을 요즘, 한 20년 전에 가보고 지금 가보신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 로하스 공원으로 형성된 만들어 놓은 것이, 대청댐 밑에 이게 금강이죠? 금강상류죠? 금강상류에 따라서 흐르는 데크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 잘 해놨더라고요. 네. 아주 가슴이 뻥 뚫립니다. 뻥 뚫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와도 좋아요. 자. 이게 신청을 선수로 참여 안 하더라도 우리 그렇죠. 시민들이 대청댐 내일 몇 시에 출발이죠? 11월 2일 날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제가 되니까는 최소한 8시 전에 오시는 분들은 대청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네, 그렇죠. 되도록이면은 신탄진에서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셔틀버스 타고 오셔도 좋고요. 아무튼 즐기러 오신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무사히 잘 끝내기를. 알겠습니다. 조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27일 날, 우리 대전 호시철도 2호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건설 방식과 관련해서 기종 선정을 위한 타운홀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었는데, 자, 근데 아무튼 이게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대전시장이 감사관실에 알아봐라 라고까지 감사를 시켰어요. 야, 고민될 겁니다. 근데 여러 얘기 가운데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이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뒷말 나오는 것 중에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나도 좀 적어야 되겠다. 첫째는 이 300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좀 특정
특정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 대립이 되는 게 네. 전임 시장은 그 고가 우리가 얘기하는 예. 자기 부상 열차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가냐 저 지상이냐 그러니까 트램. 네, 가지 그러니까 방식이죠. 노면을 가는 트램이냐, 우회. 지상 고가로 가는 자기 부상 열차냐인데 이 두 개가 공교롭게도 트램은 권선택 현 시장의 공약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지상 고가는 전임 시장인 여몽철 시장에 결정한 겁니다. 결정해놓고 결정을 왔죠. 한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왠지 공교롭게도 전임 시장과 현임 시장 간에 뭔가 대결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꼭 볼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보는 측면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트램을 하느냐, 지상 고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건설 회사들도 엄청 다르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도. 그걸 업계 다르겠죠. 다릅니다. 예. 그리고 지상 고가로 해서 자기 부상 열차를 하느냐, 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아주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면은 상당히 이 실질적으로 뭔가 연결되는 성이 많습니다. 이게 많아서 대결 국면처럼 펼쳐졌다는 것에 일단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두 번째 또 나오는 얘기는 뭐죠? 뭐 또 하나 뭐 나오는 얘기 뭐요? 이제 그 선정 당시에 아까 그 얘기를 예. 한 거죠.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가지고 300명이라는 시민을 무작위로 뭐 이렇게 뭐 추첨을 했다 그러는데 신청자들 중에서 거기에는 뭐 기계연구원 자기부상 열차를 연구하는 그 개발 단장 뭐 같은 분들 또 또 우성대 들어왔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예. 그 특정 예. 뭐라 그러죠? 특정 기종을 예. 선택하는 거기에 관련된 자들이 대거 조직적으로 들어왔다. 예, 그게 이제 일부 지금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럼 그 전에 뭔가 나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는 권선택 시장도 아주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누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말입니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무슨 정책을 가부를 결정하는 거, 이렇게 특히 예민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원래 타운홀 미팅하고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타운홀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은 예. 어떤 중요한 정책 그 입안을 그러니까 단계를 위한 전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하는 방법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예. 근데 여기서 뭐를 가부를 논하는 건 바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하면은 대결이 되고 꼬여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또 하나는 네. 문제가 뭐냐면은요. 그쪽 그 주최 측에서 나오는 게 이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이미 이 고가 방식이 거의 한 70% 가까이 우리 시민들이 원했다는 식으로 이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예. 이 여몽철 시장 그 임기 중에 예. 거의 마지막 쯤에 그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계속 연차적으로 되어 왔었거든요. 그 여론조사의 총합을 봤더니만,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봤더니만은 한 68%인가가 고가철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한 게 맞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몽철 대전시장이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 타운홀 미팅에서 70대 28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하면은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얘기예요. 타운홀 미팅에서 70%가 우리 시민 전체 70%가 고가 방식을 원하는구나 이러는데 사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이 타운홀 미팅에서 이렇게 어떤 대결 국면으로 가는 타운홀 미팅은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 이건 아니죠. 아니랍니다. 이걸 원래는 이 타운홀 미팅은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에 아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A라는 정책이 있고 B라는 정책이 있고 C라는 정책이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시민들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라든지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야 의견을 되는데 수렴하는 것인데 여기서 양도당론으로 가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권선택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랐던가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건 신문에 잘 안 났는데 그 타운홀 미팅이 끝나고 7대3이라는 것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지역에 있는 보도 편집국장들하고 식사가 있었어요. 네. 권 시장이. 그 자리에서 이 참여했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권 시장도 놀랍다, 나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예상을 못했다는 건가 보다. 그래서 본인도 놀랐다고 한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말이 나오니까 지금 감사관실에다가 알아봐라. 그렇지. 사람을 300명을 어떻게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엔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본들. 그거 나올 거 없어요? 턱 까놓고 얘기해서. 감사관실 그냥 자료 수집하고 하는데 뭘 나옵니까, 그게. 안 나와요. 아니, 근데. 절차는 다 틀리지 않았어, 지금 우리가 웃기는 게 고가냐 지상이냐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지하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철 얘기는 안 하니까 지하철을 안 할 바에는 하지 말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거는 너무 뭐라 왜냐면은 잘 보세요. 우회로 올라가면은 흉물이 되고 고가로 가면은 도시가 그렇다고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지상으로 가면은 무슨 속도감이 또 없으니까 이게 무슨 뭐 또 그렇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지하철로 우리가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지하철을 할 수 있게 좀 끄잡아 들여서 좀 1호선처럼 지하철로 가야 지하철이지. 그러니까는 지상철이 돼서 되겠느냐. 지금같이 하시는 말씀이 일부 시민들 사이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 소위 아버지 살림살이를 모르고 애들끼리 하는 얘기라고 보는데요. 아니 애들? 정부에서 지하철은 국비를 안 주겠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를 안 준다고 나왔지만 그걸 또 주게끔 만드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뭐 그런데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이 논의 자체가 지금 전혀 빗나가는 거예요. 지금 결정이 다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걸 누군들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상으로 하나 지상으로 하나 고가로 하나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지하철로도 하긴 해요. 하는데 내 돈으로 하는 거예요. 대전시 돈으로. 대전시 돈으로 땅을 파갖고 하면은요, 대전시 예산이 3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월급 빼고, 뭐 떼고 다 떼면 한 1,500억 정도가 남는데요. 1,500억 내지 2,000억 남는 중에서, 또 쓰고 하면은 1,000억 남는 거 갖고는. 어느 세월에요? 한 2m 판대, 2m. 2m 파서, 앞으로 한 150년 뒤에 우리 돈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걸 얘기한다는 거는 지금 와서는 조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 아닌가? 아니 근데 많은 설득력 있어요. 아무튼 아니 설득력이 없는 거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예능으로 따지면 막 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어제 또 우리 대전의 또 핫 이슈는 그 마케팅 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야, 어떻게 봤습니까? 나 궁금하네요. 예리한 우리 이성희 상무님 눈으로 어떻게 봤을까? 그래도 대전시 의원들의 빛나는 그 활약. 저는 그걸 돋보였어요. 어제 빛났어요? 네. 제가 오늘 아침 신문 봤더니만 의원들 싹 욕하던데.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이 처음 아닙니까? 뭐든지 처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 보니까 의원들 질문이 거의 예리하질 못했다. 그리고 도돌이표 질문으로 일관됐다. 아침 신문 난 겁니다. 봤어요. 저도. 보셨죠? 그리고 뭐 답변도 무성의했다. 뭐 이런 이제 결론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이제 그걸 보고요. 2번은 인사청문 인사청문회 대상도 안 될 만한 인물을 가지고 또 인사청문을 했다. 저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명환 당사자 들으면 아주 충격적이겠는데? 아니,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나온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랑스 대사관, 어디 관광청, 이렇게 하는데, 얼마 근무 안 한 거 얘기 나왔죠. 다 나왔죠. 근데 이력상에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나는 한 20, 30년 근무한 줄 알았어요. 2년. 입적만 한 거야, 그냥.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물론 뭐 스펙을 보고 사람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은 스펙이라도 좋던지, 스펙이 없으면은 능력이라도 뭔가 좀 출중하든지. 오케이. 어제 의원들 중에 좀 활약은 누가 했는지 혹시? 예. 이제 김동섭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예. 예리하게 그랬습니까?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게 예. 보여요. 왜냐면 아. 자기가 준비를 못하면은 예. 말이 안 그렇죠. 나오게 예,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원들 내가 전체적으로 후한 평가를 주는 이유는 예. 뭐 도돌이표다 뭐다 뭐 오늘 뭐 일간신문에도 얘기 예. 나왔지만은 이게 처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국회 청문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거기다 비교하면은 조족지혈이죠. 김동섭 의원 활약 좀 얘기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오. 기왕 얘기. 내가 그 사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예. 잘했다는 얘기지. 내가 그 사람 내용 뭔 얘기가 뭐 나왔는지. 토시까지 얘기를 할 예. 수 있는 건 아니죠. 내용 나온 거 뭐 없으세요? 아니 이제 그분이 예. 뭐 하나 큰 거 좀 남이 못 해온 걸 좀 해온 것 같은데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이게 없어서 그러는데 아, 회사 예. 리드된 건가요? 그 무슨 없어요? 그 오늘 없어. 아니 사무실을 자기 네. 그 회사를 차렸는데 네, 그 예, 회사가 이 자본금 2천만 원인데 그거를 남편이 있는 건물에 또 가서 들어가 있고 또 뭐죠 그 관광 사무소 한국 사무소장 그게 임기가 끝났는데도 거기서 몇 달 더 뭐 거기를 쓰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우리 김동섭 의원이 그걸 해낸 것 같더라고요. 아, 역시 그래도 젊으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다른 의원들도 못했다는 건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고 이걸 보면은 좀 안 맞죠. 촌스럽고. 그러나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는 법적 근거 없이 나름대로 보고 그래서 내가 후한 평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이죠? 오늘 청문회 참여했던 의원들이 이제 이 의견을 모으는가 봅니다. 보고 이제 뭔가 이제 저걸 내야 되겠죠. 이제 보고서를 내야 되겠죠.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의견을 모아서 써서 월요일 날 권선택 시장한테 제출한답니다.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우리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예상이야 통과가 되겠죠.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시장이 한 걸 갖다가 안 하겠어요. 뭐 같은 당 의원들이 되게 이 새누리당 의원들은 되게 국회에서도요 여당에서는 찬성을 하고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하는데 예. 여기에 지금 야당이라고 하면은 박희진 새누리당 의원 한 사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말 한마디면은 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쭉 전체적으로 본 거에 의하면은 통과를 안 시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아무튼 이명한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은 비전을 좀 제시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캐리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렇죠. 캐리어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좀 공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해와서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을 좀 설득하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보면은 수비적으로 대답에 어떻게 보면 급급하다 보니까 의원들을 공감을 못 찾아내는 것 같아요. 못 찾아내서 제가 추정컨대는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뭐 결론은 이제 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보고서를 써낼지 모르겠지만은 이 권선택 시장이 그 전부터 의원들의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뜻을 받아서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요. 만약에 부적격 판단을 내려서 권 시장이 그걸 받아들여서 만약 부적격을 내려도 그렇죠.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을 다시 재공모를 해서 뽑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제 전체적으로 청문회를 저도 이제 조금 지켜봤는데 흐름적으로는 안 좋다. 이렇게 좀 봐줘서. 당연하죠. 제가 그냥 의례적으로 통과되고 하는지는 않고, 같은 당도 이게 지금 당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당 차원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왜냐면은요, 같은 당의 시장이 사람을 내정을 해서 보냈는데, 같은 당 의원이, 물론 같은 당이 뭐 대세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모양이 우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또한 아까 지금 방금 우리 유 대표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자, 좀 캐리어가 떨어지더라도 좀 능력을 좀 공부를 좀 해서 충분히 자기 생각을 주관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못했다는 건 뭐냐면은요, 제가 이 얘기를 쭉 해봐도 어떤 사안을 놓고 모르잖아요? 이 모르는 것을 열흘이나 뭐 2주 시간을 준다고 해서 이게 내 거가 되질 않아요.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날 시켜주면은 내가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 의원님들 설득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되지 않을까. 이 마케팅 공사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취재 그렇죠. 현장에서 20년 이상을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도 알고. 근데 모르는 사람은 갖다 줘도 내 주관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능력이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스펙 좋은 건 둘째 치고 스펙이 없더라도 내가 그래 이걸 접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몰라요. 그러면은 마케팅 공사에서 현황을 쭉 갖다가 놓고 내가 공부를 해서 여기에서 능력입니다. 이게 딱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유 대표처럼 요거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내가 생각을 갖고서 의원들을 설득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제가 아직 뭐 잘 몰라서 제가 가게 되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는 그죠? 네,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매듭을 짓고 또 다른 얘기 뭐 할 게 있습니까? 예, 네. 지금 대전 상공회의소 회장에 손종현 회장이 있는데요. 아, 예. 이분이 내년 이제 2월인가 3월에 이제 3월에 네. 임기인데 지금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초선이거든요. 그죠? 한 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대개 이제 한 번 하면은 두 번째까지 관행적으로는 그냥 재선 8년 동안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요번에는 유독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이분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파전, 3파전, 뭐 많으면 4파전까지 상당히 뜨겁네요. 벌써 아직도 몇 개월 남았는데. 그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회장이 영이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이 그러니까 회장의 존재감이 없다. 그는 손 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저 사람 갖고 또 4년은 안 된다. 지난 4년에 어떻게 뭐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서 나오는 하마평들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구 지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금성백조 네. 정성욱 회장 같은 경우는 예. 그분이 올해가 이제 연세도 꽤 있으시죠? 69세. 아, 그래. 그래서 이번에 한 상공회 이거 회장 자리를 한번 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70 뭐 한 뭐죠? 70이 넘어 70 한 4세 돼서 하기에는 연령적으로 좀 뭐하기 때문에 정성욱 회장이 가장 떠오르는 분인가요? 또 어떻게 누구 떠오르죠. 그분은 이제 추대를 해서 나를 해준다면은 나는 하고 싶다. 그러나 경선하라면은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지금 또 누가 현재 나오는 얘기고요. 사람? 예. 그 다음에 이제 한의원 무슨 택이죠? 그 택. 뭔 택? 예. 예. 뭐 이분이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이름이 지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요 앞에 있는데 이름이. 아무튼 이제 한의원, 예, 한의원 그 회장이 자기는 출마의 뜻을 그러니까 아니 회장 한번 갖고 해보고 싶다. 그리고 박희원. 예, 박희원, 예, 박희원이라고 박희원 회장. 두 번째는 지난 손종현 회장과 경선에 붙어서 낙선한 김광철 대전교통서장. 3명 정도가 좀 거론되나 보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출마자가 많이 이게 회자가 된다는 얘기는 현행 지금 현재 회장의 리더십에 어떻게 보면 좀 존재감이 좀 없지 않느냐. 원래 지금 현 회장, 손 회장이 또 성품이 좀 뭐랄까 조용하시고 나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서지 않으면 회장도 나서야지 마야지 왜 회장까지 하고서 안 나서 나가느냐. 그 정도로 야 그러면은 그죠? 진짜 손 회장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 아이고. 아니 봤잖아요. 나 나서기 싫어하는데 왜 장은 맡아가지고 다른 사람 할 사람도 많은데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나서기 싫어한다는 게 좀 조용하게 하시는 이런 분이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난 이분 한 2번 뵀거든요. 2번 뵀는데 뭔 일 처리도 조용하게 처리하고 하지 막 나서서 이 빠방 해갖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하고도 관계가 별로 뭐 안 좋은 게 아니냐. 그 왜 박근혜 대통령 대전에 왔을 때 상공회에서 회장 자리를 빼놨다 그래가지고 말들도 또 뒷말도 많았어요. 아, 그랬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 네. 그러니까 시하고 뭐 별로 뭐 안 좋은 관계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 서로가 각자 약속이 있으면 못 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안 가면은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안 좋은가 봐. 그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난 걸로 내가 알고 있고요. 예, 글쎄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가끔을 맸다고 보는 거죠. 그건 뭐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청와대에서 참석자 리스트를 뭐 어떻게 하는데 이제 명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빠졌다 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럼요.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안 가니까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뒷말은 나올 수가 있는 얘기고 또 하나는 여몽철 전 시장 시절에는 지금 이종기 상임 부회장 자리까지 만들어서 시하고 유대 관계를 맺어서 지금 거기에 서기관하고 뭐 이렇게 좀 파견 나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철수한 것 같아요. 철수했어요? 네, 그분들은 철수했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 전임 시장 시절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 손종현 회장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여몽철 시장의 나름대로 지원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 지금 들리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에 이제 후원도 없고 하다 보니까 회장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아, 그러시네. 세 분, 아까 이게 누구죠? 정성욱, 박희원, 박희원, 김광철. 김광철 이런 분들이. 근데 아무튼 정성욱 회장은 경선을 하는 거는 나는 안 한다. 그래? 내가 뭐 이거 뭐 했다고 이 나이 먹고 내가 뭐 누구랑 싸워가지고 나 그런 거 싫고 여러분들이 나를 이 추대를 해준다면은 내가 기꺼이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뭐. 그거 안 하면 안 한다. 그만하면 되지 뭘. 그런 어거지로 한다. 근데 박희원 회장이나 저 김광철 회장은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나는 경선이라도 불사하겠다. 그럼 그런 사람 시켜줘. 뭐. 글쎄 이제 그렇다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는 거의가 그 추대로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경선이라는 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이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회원들끼리. 왜냐면 누구 팔면 다음에 거기 보지도 않아요, 서로. 아무튼 어제 제가 상가집에서 정성욱 회장님을 뵀는데 뭐 전혀 생각 없으시다고 자기는 또 얘기하시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데 추대를 해서 저 한번 맡아주세요 하면 내가 해보겠다 얘기죠. 그렇죠? 이해가 가죠? 말씀은 안 하시니까 어제 뭐 의원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아이고 자 네?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시간 관계상 없습니다. 인물 얘기를 2분만 해야 되겠네요. 어제 뭐 정성욱 회장 얘기가 어제 보니까는 훈장을 받으셨더라고요. 맞아. 뭐 무슨 훈장. 어제 정부에서 주는 무슨 범죄 뭐 피해자 뭐 있잖아요.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 다른 겁니다. 훈장을 받으셨다는 교도소 뭐 거기 관련된 얘기던데. 법무법인 내일 대표 변호사 이관영 변호사님 있죠. 원래 판사 출신이가 그렇죠. 형판 출신인데 이분이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에 취임했다. 그러면 전에 누구랑 바뀌었네요? 누군지 모르지만 뭐 이제 한 2년인가 3년씩 이렇게 하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이관영 변호사가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장에 되셨다. 취임하셨다. 또 하나는 제가 이 노재근 전 유성구 부구청장이죠. 이분은 오래간만에 한번 뵀습니다. 이분이 지방경찰청 안에 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이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저를 만나서 얼굴색이 좋아요. 이분이 연세가 67 정도 되거든요. 한참 되네. 근데 저보고 이 퇴직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맞는 내가 얘기죠. 네. 머리가 띵 했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이 연세에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카톡하는 말씀, 밴드 관리하는 얘기, 뭐 문자를 어떻게 대량으로 보내는 방법, 이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방법. 야,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이 스마트폰을 더 잘 활용을 하고 계신다는 거 보고, 이 보통 나이가 지금 67 정도, 이 정도 되면은요, 그냥 폴더폰이나 쓰고 뭐 대충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이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그걸 보고 놀랬습니다. 놀래서. 67세면 애들이에요. 잔이유는 지금 79세 관광공사 감사를 일을 하고 있고요. 88세 송혜 선생님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그분들 스마트폰 잘 쓰실는지 모르겠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송혜 선생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간혹 보면은 이제 활용 잘 못하는 거를 내가 이 노재근 사무처장을 보면서 야, 대단하시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시대를 따라가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는 이 젊게 사시는 게 아닌가. 근데 나이를 먹으면은 네, 뭐든지 이렇게 어떤 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게 관심을 안 두려고 그래. 왜? 맞아. 내가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려고 그래. 이런 거 아까 관심을 두고 해야지만 젊어지고 또.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칠까요? 네. 자, 10월 30일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뉴오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